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2학기 경영전략 이정현 교수님의 과제의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경영전략 수업을 듣고 있는 중앙대학교 13학번 김경호라고 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수학과 16학번 송현아라고 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글로벌 금융학과 14학번 조진흠이라고 합니다. 저도 중앙대학교 글로벌 금융학과 16학번 최경보라고 합니다. 저는 유아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16학번 손소희입니다. 네. 목소리가 떨리시는 부담 많이 느낍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실지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이게 그 영상도 보셨을 거고 지금 제가 또 따로 요약한 자료도 보셨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1시간 좀 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총 2가지를 정해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리스크 테이커의 특징, 뭐 그게 성격이 되었든 뭐 성향이 되었든 뭐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 되었든 그런 쪽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형 리스크 테이커를 양성하기 위해 조성되어야 하는 사회 환경, 그래서 뭐 그게 정부의 역할이 되었든 교육 환경이 되었든 뭐 어떤 환경이 되었든 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제로 본인이 생각하는 리스크 테이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리스크 테이커 특징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잘 기억하고 거기서 버릴 건 버리고 또 쓸 건 쓰는,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만약에 실패했더라도 그거를 보고 배워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이게 리스크 테이커라는 게 위험 요소가 존재하지만 달성 가능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달성하는 그 과정에서 실패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서 일어나서 달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인데, 그 일어나는 용기도 있는 사람일 거고, 좀 모든 것을 좀 골고루 생각하고 모든 것에서 배울 점을 찾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굳이 완전 뭐 복잡하고 어렵게까지 생각 안 해도 그냥 본인 일상생활에서 어떤 뭐 자격증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뭘 해야겠다 계획 세운다든지 그때 뭐 시간도 쓰고 열정도 쓰고 그런 거를 다 이제 좀 테이크하면서 리스크 테이크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좀 가볍게 말하면 이런 것도 다 리스크 테이커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 테이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송현아 씨랑 조지듬 씨가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리스크 테이커가 생긴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경영경제에서 기본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리턴이 있으니까 그만한 리스크를 감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자신이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고자 더 어떻게 보면 좀 야망이 있는, 좀 욕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리스크 테이커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인터넷에서 본 글이라서 경영학적인 그런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변하고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이제는 꾸준히 돈을 벌어서 뭐 회사를 다니거나 아니면 뭐 꾸준히 뭐 공무원이 되거나 해서 큰 돈을 벌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 구조가 점점 그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바뀌면서 도전을 해야지만, 뭔가를 걸고 도전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교육을 많이 받고 뭔가 이미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랑 가능성이 높다는 걸 봐서, 뭔가 그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위험을 감수하는 건데도 있는 사람들이 더 감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는 글을 봐서 그걸 보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있어야지만 위기를 감수할 수 있는 그렇죠. 돈이 없으면은 보통 그냥 안정적으로 살라 이러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밖에. 많은 사람은 리스크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있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약간 퍼센테이지가 적으니까 조금 더 적정할 수 있는
오히려 잃을 거 없는 사람이 또 네, 오히려 그냥 뭐 신용 불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도 그냥 엄청 노력해가지고 잃을 게 없으니까 아예 네,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교육 얘기 뭐 이따가 할 것 같긴 하지만 그 예전에 어떤 수업 통계 관련해서 수업 들었을 때도 그뭐 회계 분석을 뭐 해봤을 때뭐 돈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교육이 되게 중요한 변수라고 하더라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른 거랑 상관없이 교육이 진짜 많이 변화를 시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좀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여기 리스크 테이커보다는 더 돈을 많이 번다는 아니면 사회적인 성공. 이게 보면 이게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이유가 더 많은 걸 얻으려고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거잖아. 근데 더 많은 걸 얻는 그 목표를 잘 찾는 것도 사실 많이 배운 사람이 그 약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잘 찾아서 캐치해서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아까 소희 씨가 말한 것도 많이 배운 사람이 더 교육적으로도 더 많이 이득을 취한 사람이 그런 리스크 테이커가 될 수 있는 비율도 더 많지 않나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뭘 알아야 뭘 알아야 하니까. 원래 토론 이렇게 삭막해요. 이렇게 내가 볼 때 누군가 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긴장을 안 하는데 저 약간 누군가가 긴장을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토론 양식이 이게 예의를 지켜서 해야 되는 토론인지 잘 아니, 몰라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좀 약간 먼저 이제 서두를 먼저 던지면 제가 좀 관심이 있는 게 약간 저는 책 관련해서 좀 읽는 책들이 많거든요. 뭐 판타지 소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학책 아니면 자기계발서까지 이제 이어지는데 이제 그 책을 읽을 때 요즘 보통 사람들이 서점에서 책 안 사잖아요. 다 카카오 페이지나 뭐 네이버 시리즈나 이런 같은 포털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책을 인터넷으로 이북으로 쉽게 보는데 이제 이런 이북 그 포털 사이트에서조차도 이 리스크 테이커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요즘 대한민국에서 이 책 관련 유통 포털 독점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서점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대요. 왜냐하면 여기 이런 큰 대기업에서 완전 그거를 독점을 해버리니까 개인적으로 책을 내거나 뭐 밀어주는 출판사가 없는 그런 작가들은 많이 살기가 힘들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가 최근에 봤던 사례가 강풀이라는 만화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이런 대기업에서 독점 계약을 맺자고 이제 제의를 했는데 거절을 했대요. 왜냐면 제가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리스크 테이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그런 문화 사업에서 그런 독점을 자기 하나가 희생해서 막고자 자기는 이제 이런 독점 계약을 안 하고 이제 여러 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그걸 자기가 이제 푼 거죠. 안철수가 V3를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다 공짜로 풀었던 것처럼 독점 계약 돈을 받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가 그걸 포기를 하고 모든 사람한테 문화의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꼭 돈을 벌고 더 많은 큰 거를 받고자 하는 리스크 테이커가 아니라 이런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자 리스크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걸 좀 알았고 이 리스크 테이커의 종류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많으면 좋은 걸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은 좀 이런 종류의 리스크 테이커가 많아야 좀 사회가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아까 소희 씨가 말했던 것처럼 교육의 분배도 이런 리스크 테이커가 많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교육의 분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또 많은 리스크 테이커를 만들어내고 또 더 많은 사회적 발전이 되는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걸 좀 많이 찾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 쪽도 그냥 뭐 메가스터디 뭐 이런 데 강사하는 게 아니라 좀 뭐 EBS라든지 그런 데 해가지고 값싼 그걸 다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것들. 개인의 연결과 이득만이 리스크 테이커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의 공익을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리스크 테이커다. 네. 그런 결정이 되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죠? 저 같아도 대기업이랑 성공하면 왜냐면 강풀 같은 사람들은 한 번 계약 맺으면 돈 진짜 많이 벌거든요. 정말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작품도 엄청 많고 요즘 영화 같은 거 신과한계 같은 거만 해도 주우민 작가는 벌써 계약을 했어요. 이 사람이 나쁘다는 사람이 아니라 계약을 했는데 신과한계 같은 것도 원래도 유명했지만 영화가 나오고 나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강풀도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돈도 많이 벌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 생각했는데 너무 삐딱한 말인가 싶은데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자기 마음속에 그런 뭐 깡이 있거나 그런 이게 그거 아닐까요? 진짜 달성 가능한 거. 자기가 이거를 독점 연재를 안 했을 때 진짜 사회에 많은 사람들을 좀 살릴 수 있겠다는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리스크 테이커랑 많이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꼭 자신이 의도한 결과로만 흘러가는 것도 아니니까. 아 그렇죠. 이게 아니 여기 말씀하신 저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막 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도 뭔가 어떻게 거치다 보면은 나쁘게 받아들여지는 게 또 약간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 사회에서 이제 국경의 경제가 그러니까 국경의 그 분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분리가 없으니까 요즘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해서 외국에 관심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약간 외국에 일어난 풍파들이 대한민국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우리나라 유명 굴지의 기업들만 봐도 그 수장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라 약간 외국인인 경우도 많잖아요. 약간 롯데 같은 데만 봐도 벌써 위에 사람들이 다 일본 계통으로 돼 있고 그런데 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 테이커는 뭔가 리스크를 테이크함으로써 더 좋은 현상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개인의 연가를 위해서 많이 리스크 테이크를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았나 그런 대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근데 여기 얘기가 부서가 없네 이게 그럴 수 있. 어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리스크 테이커에 대한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던지는. 저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뭐예요? 저는 일평생 회사에 취업할 생각을 했었는데 어릴 때부터 뭐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서 그냥 회사에 일단 가서 디자이너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성인 되고 일평생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랬는데 저번 학기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쌓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촌 쪽에서 하는 엄청 큰 스타트업 연합 동아리가 있어요. 신촌 학교들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냥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머릿속에 사업 아이템이 있고 인생 계획도 있고 막 이미 스타트업을 학생들인데도 하고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약간 당황스럽고 좀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은 진짜 플랜맨처럼 일정을 막 정리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인맥을 쌓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니까 거부감이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 보다 보니까 아 진짜로 돈을 벌려면은 이렇게 학생 때부터 계속 이렇게 인맥 쌓고 사업하고 폴 쌓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번 학기부터 뭔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외주 알아봐서 막 외주하고 그래서 약간 이런 거죠. 리스크 테이커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스타트업, 창업 이런 사람들. 요거는 그럴 수 있죠. 사실 지금 사회자 이렇게 끼어들어도 되나? 네. 사실 지금 대기업을 만든 사람들, 뭐 삼성이든 뭐 대우는 아니지. 아무튼 뭐 삼성이나 아무튼 그런 대기업을 만든 사람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사실 스타트업을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개념으로 다 일본에서 산 거 아니었어요? 이제 끝나고. 그건 정확히 이게 뭐 역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이제 일본이 남기고 간 시설들을 이용을 해서 회사를 시작한 건 맞는데 사실 그것도 사업을 시작한다는 그 결정을 내리는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지 않나. 친구도 하나 이제 저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외고 나오는 뭐 일반적으로 대학 좋은 데 가고 거기서 공부해서 뭐 취직하고 이런 건데 그중 한 명이 이번 카페를 차려요. 카페를 성대 옆에 카페 하나 차려가지고 생각보다 꽤 잘 돼서 2호점 다른 카페 2호점도 또 되고 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크를 해서 얘는 좀 잘 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친오빠가 이번에 올해부터 정확하게 작년부터긴 한데 올해 엔타트업이나 스타트업 같은 걸 들어가지고 직접 사업을 열었어요. 엔타트업이 스타트업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교육을 해주는 곳인데 이제 거기에서 수업을 듣는데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그 수업을 듣는데 한 달 동안 하는데 1,000만 원인가? 그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그거를 듣는 거에 네. 맞춰. 근데 그걸 하는데 결과가 진짜 좋아요. 진짜 엄청나게 팔리고 기술을 엄청나게 배우니까 그 뒤로는 1,000만 원은 초반에만 투자를 하면은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그 1,000만 원이 되게 큰 돈이잖아요. 솔직히 작은 돈 아니고 뭐 보통 엔터트업이나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20, 30대인데 그 돈을 바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저희 오빠는 투자를 해서 했고 지금 저는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핵이 뭐거든요. 수익이 점점 늘어요. 수익이 점점 늘고 기술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남들이 저희를 뭐 이렇게 깎아내리는 경쟁이 심해가지고 되게 그런 게 있어요. 억누르고 신고하고 상품 못 팔게 하고 되게 치열해요. 근데도 이제 거기서 아득바득 살아남고 있고 그 다음에 인맥 같은 것도 저희 오빠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인맥을 쌓은 것도 있고 실제로 그 다른 사람들의 상품을 이제 저희가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거래처랑 되게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이 또 잘 맞는 사람 있으면은 되게 이렇게 잘 지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생각보다 이렇게 인맥이 너무 각박하진 않더라고요. 나중에 만나도 일하고 난 뒤에 만나도 되게 잘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더 사실 창업 직전까지 그 디자인이랑 코딩까지 다 끝내서 어플 같은 거 했었는데 근데 약간 지금 못 산다긴 했는데 근데 자본, 그러니까 모바일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기술자만 있으면은 자본이 아예 거의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꾸준히만 했으면은 뭐라도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주변에 스타트업 그런 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코딩 같은 걸로 해서 완전 기본적인 게임 무슨 뭐 대머리 뭐 키우고 머리카락 키우고 막 이런 게임이 있는데 재밌겠다. 요즘 되게 잘 돼요 그런 거. 되게 재밌겠다. 완전 진짜 하급 기술 같은 걸 해서 올리면은 광고가 조금씩 붙으니까 그거를 그냥 앱스토어에 올려놓기만 했는데 그 사람은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씩 그냥 돈이 용돈 거의 용돈 줘. 거지 키우기 이런 거. 거지 키우기. 진짜 미친 듯이 했는데 광고 보고. 아니, 뭐 1초에 뭐 1조씩 벌고. 맞아요. 그 원래 방치형 쾌감. 맞아 방치 게임. 쾌감 오랜만에 들어가고 부자 되고. 대머리 그리고 그건 약간 대리만족하는 사람들. 본인은 이제 계속 그걸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것 같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본이 없어도 그럼 리스크를 거의 그냥 안 졌다는 그런 그렇긴 이번에 스타트업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거 진짜 창의적인 그게 있어서. 아니 근데 사업 아이템 자체는 엄청 아이디어랄 게 없는 거였는데 그냥 그거를 구상한 사람이 코딩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랑 나랑 친해서 같이 한 거였기 때문에 돈이 안 들었고 만약에 내가 아이디어만 있는 기획자였으면은 개발자랑 외주를 받아야 디자이너를 되니까. 외주를 받아야 되니까 돈이 아마 오류는 또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다시 방금 그 나온 얘기 중에서 네. 자본이 없어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 이런 플랫폼을 잘 활용하면 아니면 자기가 능력이 있어. 근데 그 기술 없는 데까지 투자는 있었겠죠. 그래서 내 학교 500씩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그냥 어떤 게 리스크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남들 관심 없는 그냥 어떤 약간 그 되게 좀 구멍을 잘 찾아 들어간 거잖아요. 남들은 잘 모르는 부분을 자기는 그냥 소소하게 만들어서 올린 거잖아요.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남들 관심 없는 거에 자기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한 거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본 없이도 개인의 노력을 이제 담보로 하는 리스크 테이킹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했죠. 저 대학교 1학년 때 PC방 엄청 다녔었는데 이거 어디 가면 자리 꽉 차 있고 어디 가면 자리 꽉 차 있고 이걸 미리 알 수 없나? 약간 막 어플로 뭔가 이렇게 개발하면 좋겠다. 생각만 하고 말만 떠들고 PC방 자리 아니 어플? 그 어플 개발할 다 전산화돼 있어요. 개발할 기술이 없고 전혀 없으니까 미리 예약하는 거 그런 것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시도를 못했거든요. 원래 그런 전공도 아니고 그걸 다시 배워서 뭐 이렇게
하기에도 하기에도 위험이 너무 위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들 거고 아, 그거 실제로- 실제로 없지 않아요? 그거? 실제로 개발했을 때 회사가 PC방 근데 자격 아마 제가 그 카이스트 어떤 학부생인가 석사생이가 뭐 만들어 봤다라는 걸 들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야.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또 수익성이 또 얼마나 있을지도 생각 없이 그냥 음. 온전히 내 수요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니까. 그 PC방 입장에서도 음. 환경이 차이가 나면 그런 거 있으면 다 좋은 데로만 자기 날 맞아. 때마다 가니까 더 좋죠. 경쟁 업체니까 안 도와주고. 그거 기술이 안 될걸. 그거 알아봤는데 그런 거. 아, 관심이 안 써서요? 그러니까 저는 식당 자리 아, 예약식 때 식당. 그것도 포스로 찍는 거니까 아, 전산이 어떻게 될 텐데 아. 전산을 활용할 수 그게 있을지 안 되는구나. 알아봤는데 그게 무슨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제가 생각한 것도 그 PC방 가면은 어디 자리가 있고 맞아, 뭐가 맞아, 나오니까 맞아. 그거 화면만 어떻게 떼우면 되지 않냐 약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또 법으로 안 된다고 하니까 음. 또 나라에서 또 도와줘야 되는 게 또 있네. 이게 이따가 얘기할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한 사용 얘기를 해볼 만한 주제.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생각해보면. 이건 정부에서 약간 중간에서 양쪽의 입장을 음. 합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이쪽도 좀 손에 안 가게 해야 되고. 지금 저거 몇 분 찍었는지 잠깐 확인해야 돼. 어떻게 한번 끌까요? 아니 끄는 거 말고 확인. 21분 53초. 21분 50초. 가까워요. 아니. 저는 이제 리스크 테이크 그거 하면 될 것 같았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 그러니까 아, 이 정도로 무르익었을 때 빨리 다음 주로 넘어가서 많이 얘기할 것 같아서. 좋아요. 다음 주제가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로 1번 주제는 토론 마치는 걸로 하고 아까 막 법이나 정부 막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번 주제로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국형 리스크 테이크를 양성하기 위해 조성되어 있는 사회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뭐 현재 뭐 문제점 이걸 어떻게 개선하는지 그런 것도 괜찮고 그냥 뭐 본인이 생각하는 걸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교육적으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뭐 국영수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때도 그렇고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장래희망이나 꿈 같은 걸 물어봤을 때 제대로 자기가 진짜로 제대로 된 꿈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교수하면 좋대, 맞아, 뭐 맞아. CEO 좋대, 뭐 엄마가 뭐 하래, 뭐 공무원 하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약간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고민해봤는데 너무 그런 해결하는 교육 시스템, 국영수를 해야 되고 약간 체험해볼 경험이 없는. 내가 이쪽에 뭐 능력이 있고 이쪽에 흥미가 있는데 이걸 아예 알 수 있는 기회조차 없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뭐 성인 돼서나 대학교 가서 시간 여유도 있고 좀 그러니까 이거 해봤는데 너무 재밌다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 어릴 때 가야지. 그런 게 잘 없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하기도 바쁘니까 부모님들은 대부분 얘가 공부만 했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것도 부모의 역할도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중학생이랑 초등학생 과외를 하고 초등학교 학원에서 알바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교육을 엄청 많이 듣는데 요즘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은 자기가 1년에 이제 시험 없이 꿈 찾는 좋다. 애로 쓰더라고요. 시험이 없이 그래서 막 뭐 맨날 어디 체험 다니고 어디 놀러 중학생? 다니고 중학교 몇 학년? 중학교 1학년이 자유학기제라 해가지고 음. 시험이 아예 없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없고 점수가 아예 없고 우와. 근데 저 작년에 중학교 2학년 애들을 드림 클래스에서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이게 또 나쁜 점도 있어요. 걔네들 물어보니까 1학년 때 시험을 한 번도 안 봐봤으니까 2학년 때부터 시험 보려고 하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애들이 많고 2학년 때는 그냥 일단 한번 해보고 공부 3학년 때부터 할래요 이런 애들도 많고 약간 1학년 때 그걸 했다고 해서 꿈이 찾아진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생각해보면 시험 보는 것 자체가 중학교 때 시험이랑 고등학교 때 시험이 지금 대학교 와서 저희가 이제 꿈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시기에 되돌아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별로 아무것도 근데 그때는 그걸 못 보면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맞아. 뭐 학교 한 번 결석하면 네. 큰일 나는 줄 알고 대학 못 가는 줄 알고 뭐 대학 못 가면 저는 진짜 하고 싶은 일 절대 못 하는 줄 알고 맞아. 사회적으로 뭔가 격리된다고 그런 분위기 풍토가 자꾸 생기니까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어른들이 약간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영향을 미치니까 자꾸 안 좋게 대물림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리스크 테이커를 올바르게 양성을 하려면 그런 분위기 풍토를 없앨 수 있게 약간 공부를 꼭 잘하지 않아도 자기가 원하는 걸 찾으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그런 조치를 좀 취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경쟁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시험을 본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사실 시험이 저희가 가장 힘든 일생의 고난 중에 하나잖아요. 자꾸 경쟁에 노출되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애들도 이제 정서적으로 발전이 약간 경쟁치 누굴 짓밟아야 올라갈 수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전되니까 나중에 리스크를 테이킹 할 때도 본인의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공익을 추구하는 게 거의 없어지고 남들을 밟고 올라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서 본인이 잘 돼도 남들이 잘 안 되면 어쨌든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손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올바른 정서부터 심어질 수 있는 리스크 테이커를 만들 수 있게 나라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정서도 좀 생각해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진짜 뭐 대표적으로 화이트 칼라라든가 그런 사람들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돼 있고 뭐 근데 외국 호주 같은 경우는 뭐 배관공도 돈을 뭐 연봉을 1억씩 번다 그죠? 그런 게 있고 약간 공부를 꼭 굳이 못해도 다른 길을 찾아서 그냥 돈만 벌어도 행복하게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정서가 한국보다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총서고 하면은 실패한 사람은 뭐 저러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부터 또 좀 고쳐봐야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공급부터가 다르고 호주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지하철을 탈 때 꼭 자기 작업복을 입고 가신대요. 배관공이면 배관공 작업복을 입고 가고 그래야 애들이 그걸 보면서 와 기술자 아저씨다 하면서 엄청 우러러본대요. 나라 사회 풍토. 그래서 애들도 자기 자식도 부모님이 그런 작업복을 입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거예요. 저희는 약간 사자 직업 엄청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미화원 아니면 배관공들 같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서비스업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고 인식이 아니고 네, 공부를 잘해서 얻는 직업만이 제일 좋은 직업이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그 임금의 격차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또 돈을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배분을 해서 양극화를 좀 줄여주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 그런 풍토가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로 공부를 잘한다고 막 정서가 올바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는 최근 몇 년 사이 너무나도 잘 볼 수 있는 그죠. 거니까. 비하인드 네. 사실 그런 쪽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또 안 되는 것도 많은 것 같고.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가 엄청 높은데 사실 약간 허실 약간 허상뿐인 가장 똑똑한 사람들 많아야 되는데 노벨상은 하나도 못하잖아요. 일본 바로 옆에 일본만 해도 아마 노벨상 나라 순위 중에 일본이 3위인가? 네, 제일 3위 영국, 아니 일본, 영국, 미국 순으로 이렇게 3위, 1위인데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있어도 아무것도 평화상 하나밖에. 근데 한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게 뉴스만 봐도 막 10원짜리 동전 녹여가지고 구리로 만들어서 멜팅 포인트 넘겨가지고 돈 더 이득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랐던 게 그 1인 창업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아까 그 PC방 그 자리 좌석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앱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뭐 편리를 추구한다 했는데 그런 것처럼 좀 불법 유사 성행위 업소 그 같이 모두 연합해가지고 그 관련 앱을 만들어서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는 그런 나쁜 쪽으로도 되게 이런 게 발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파견될 수도 있구나. 뉴스를 보니까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제 그 장부 같은 걸 작성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만 보고 이 사람이 업소에 왔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서 경찰인지 아닌지 유무를 저 봤던 것 같아요. 찾아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네. 해놓으면은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좋은 걸로 했으면 정말 좋은 사람들일 텐데 이게 머리는 정말 좋은데 자꾸 이게 나쁜 쪽으로 가게 되니까 나라가 이게 점점 크게 되니까 전 정말 개탄스럽죠. 약간 이것도 그 리스크 테이커 같은 게 뒷돈 받아서 이익 엄청 하고 그죠? 이익은 엄청 많이 법에 벌겠죠. 대신 감옥 가치 위험을 감수하고 애초에 우리 뒷돈 리스크가 감옥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데이터 정보에서 이 정도면은 약간 4차 산업혁명 이미 음지에서 이미 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드러난 것 자체가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좀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냄비 뭐 이런 거 심하다고 그러고 물타기 좀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원인이 약간 주의식 교육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스스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스스로 할 줄 알면은 어떤 사회 환경을 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자기만 그냥 생각해. 남들이 뭐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그냥 주입식 그대로 주입을 하는 거예요. 자의적 판단을 잘 못하죠. 네, 맞아.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겁이 많으니까 리스크 네, 테이크를 하기가 힘들죠. 맞아. 그 리스크 테이커 자체가 저희 오빠를 좀 예시를 들자면은 회사의 대표다 보니까 항상 결정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거 뭐 상품을 하나 올려도 이 디자인이 적합한지 이걸 올려도 되는지 지금 올려도 되는지 어느 쇼핑몰에 올릴지 이런 거 다 하나하나 다 정해야 되는데 잘못 올리면 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주의식 교육 환경에서는 되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막 사회에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하나의 부품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결정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막 리스크 테이커를 가기 위한 그런 생각조차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사회 환경 자체가 좀 주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을 키울 때, 교육을 할 때. 저도 약간 주의식 교육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교수님 수업 시간에 계속 질문을 하세요. 진짜 뭐 이거는 뭔가요? 1 더하기 1이라고 물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진짜 정말 쉬운 문제인데도 틀릴 말할 거라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 용기가 네. 없어서 그냥 저도 그때 드는 야 생각은 나네. 그리고 저는 그 교수님 질문을 던질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은 그냥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정답을 빨리 알려줘라. 근데 교수님은 답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말을 해보라고 하는데 진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만 그냥 자신 있게 대답하고 이런 환경 자체가 되게 저 20대에서는 조금 이제 바뀌기에는 조금 너무 늦은 것 같고 제 생각엔 유치원생 때부터는 좀 그래도 요하기를 주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실패가 두렵지 않게 겁이 없게 자기가 틀려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한국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옛날에도 무슨 서강대에서 실험을 했나? 수업 때 한 명이 계속 끝나고 계속 질문하는 그걸 실험하는 사람들이 다막 저래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이상 저 봤어요 그거 그랬던 영상이 갑자기 기억나. EBS 같은데. 지식채널 2에 나왔어요 저 정확하게. 근데 이게 한국인들은 진짜 맨날 교과서에서 정답 맞추기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정답만을 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경영전략 수업 다른 수업 교수 듣고 있는데 뭔가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 자기의 생각을 적는 건데 정답이 뭘까를 고민하고 그걸 찾아보고 없네 어떡하지 막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잘 거 없는 폐해가 취업 시장에서 좀 보이는 것 같은 게 인적성 검사라고 해서 결국 시험을 보니까 그것도 또 보면은 다 찾으려고 그러고 강사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어떻게 푸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빨리 풀어요 이렇게 알려주니까 이쯤 되면은 거의 그냥 뭐 그리고 맞아. 그리고 어떤 회사에 취업할 때 시험 먼저 보고 면접을 보잖아요. 그럼 시험을 통과를 해야지 면접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준 자체가 무조건 정답을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주어지는 느낌? 애초에 네.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저희는 좀 이제 CEO 입장에서 좀 입장을 생각해보면 저기 군대에서 좀 느낀 건데 위에 사람 입장에서 아래 사람한테 무언가를 지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솔직히 필요가 없거든요. 그치. 자기 그러니까 생각이 우선. 사회 풍토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일을 진행할 때 너 이거 해 하면 네 하고 하는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아니 근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얘기하면 솔직히 머리가 좀 많이 아파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뭔가 얘가 이걸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가서 이게 좋은지 이게 좋은지 판단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쓰고 시킨 대로만 하면 반 이상 간다고 이런 말 나온 것 자체도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솔직히 저는 이제 또 제가 찾아봤는데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본사 그 정문 가운데 종이 있대요. 아침마다 사장이 종을 딱 치는데 그 종을 치면 아래에서부터 위의 경제라고 아랫사람부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듣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표명된 하나의 컨텐츠죠. 그 사람들만의 컨텐츠. 그렇게 해야 뭔가 네. 그나마 말하니까 그렇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그 입장을 자꾸 요구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낸 조건들이 또 대입이 되고 이게 반영이 되니까 점점 더 참여를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 위에서 아래로 완전 위에서 아래로잖아. 가난한 사람은 필요가 없고 애초에 뽑을 때조차도 저는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먼저 뽑지 저는 제가 좀 생각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좀 약간 더 뭐 새롭게 해보는 이런 사람을 솔직히 잘 안 뽑는다고 우리 교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회계 교수님. 그래서 지금 나라 그 사회 풍토가 먼저 좀 바뀌면 아이들 교육을 할 때도 틀려도 이런 생각을 말하는 게 틀린 생각을 말하는 게 틀린 게 아니다. 단지 다른 것뿐이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교육 쪽으로 좀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교육 말고 그러면 또 다른 쪽으로는 어떤지 뭐 조성되어야 되는 사회 분위기가 뭐가 있을지 정부 쪽에서 약간 그렇게 리스크 테이킹 했을 때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약간 시스템? 청년사원 지원금 같은 거. 실제로 근데 그 아까 얘기한 카페 차렸다는 친구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어떤 스타트업 창업 뭐 그런 공모전 같은 거를 나가서 정부 돈으로 지원을 받고 자기가 생각했던 아이디어 이것저것 돈 써서 해본 다음에 실패해도 일단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래도 손해가 없는 자기가 그냥 시간 정도만 써봤고 어떤 뭔가 배웠을 거니까 어차피 그 정도 이런 시스템이 좀 더 잘 돼 있거나 아니면 꼭 이런 스타트업 창업 말고도 그냥 전반적으로 중고등학교 때도 뭔가 다른 쪽으로 진로를 막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와도 뭔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시스템? 정확하게 뭐 어떤 게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약간 좀 맞아 리스크를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돈을 많이 세금을 거두는 거. 또 그리고 그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게 지원을 어떻게 보면 나가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지원을 받는 방식조차도 너무 좀 많이 어려워서 맞아요. 좀 그 사이 과정들을 좀 간소화시키면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이제 장학금을 받으려고 이제 나라 지자체마다 장학금이 따로 또 있어요. 기업 장학금도 있고 서울시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걸 신청하는데 사이 과정들이 여기서 서류 뽑고 또 내 내용 적고 또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학교에 입학처에 와가지고 관련된 서류 내용 보고 비교를 해보면서 해당하는지 또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정보가 없으면 그에 대한 지원을 받는 접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호라고 하죠. 1인 창업이라고 하는데 1인 창업을 하려면 솔직히 혼자 힘으로는 절대 못하는 게 저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라에서 솔직히 지원을 정말 다양한 방면으로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이 별로 적은 이유가 그런 정부의 부재 때문에 적지 않나. 좀 그런 정보를 좀 공적인 부분에서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노출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집중해서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학금이 있는지조차 못하면 신청도 못하니까 네, 모르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신청할 생각도 없는 거죠. 저도 국가장학금 2학년 때 처음 신청했어요. 뭐 집이 돈이 많으신가 봐요. 그거 아니지 않아요? 그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냥 받았는데.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저도 컴퓨터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그죠. 학교에서 뭐 오피스 프로그램 이런 거 나눠줘도 오늘 깔았거든요. 아. 3학년인데. 디자인 쪽 근데 막 컴퓨터 쓰지 않아요? 손으로 아, 많이 그러니까 패드 같은 거. 툴을 쓰는데 막 인터넷 들어가서 찾고 이런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창업 같은 거 할 때도 엄청 알아봤는데 뭐 도저히 찾아도 못 찾겠는데 뭐 그런 거 잘하는 애들 툭툭 찾아서 막 이거 너 신청해 이런 식으로 링크 보내주면은 그제서야 신청하고. 결론은 딱 두 가지네요. 나라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제공해 줄 것. 지원은 근데 또 무작정 하는 것도 이제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또 똑똑해가지고 그 지원을 또 교묘하게 이용해서 최근에 조금 사건만 봐도 그 부당하게 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최순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최은희 사건이나 조국 사건을 봐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뭐 결백한지 결백 안 한지를 다 떠나서 좀 약간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익을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만든 그런 장학금들을 오히려 가진 사람이 더 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올바른 분배를 위해서라도 좀 약간 정보 제공과 공평성, 나라에서 진행하는 만큼 공평성을 많이 유지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법 있잖아요. 아까 PC방 얘기할 때 말했던 그 법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해보면 좀 능동적이고 뭔가 유연한 사업 그런 걸 위해서 법이 생각보다 엄격하게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뭔가 좀 완화하자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법을 완화하는 걸로 인해서 뭐 누군가는 어떤 권리를 침해받고 생각지 이런 못했던 선을 부분이고. 지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은데 그런 선이 항상 약자보다 강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단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더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회 구조가 점점 더 돈 많은 사람이 위기를 감수 더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법은 그 사람 편 들어주고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은 이제 위기를 뭐 감수해봤자 100만 원 이런 건 자기한테 티끌만 또 영향을 안 미치는 건데 사실 돈이 없는 사람한테 그건 자기 전부를 건 거거든요.
약간 리스크 감수 이게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진짜. 법도 진짜 이렇게 개정되려면 뭐 과정이 있나 그렇게 뭐 거쳐서 이렇게 돼야 맞아요. 되니까 되게 그 법적인 부분은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그 사람은 다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게 법이 개정되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는 게 법을 발의를 해도 처리를 안 해.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은 절대 손을 안 보려고 하니까. 특히 뭐 이번에 소카랑 타다 택시 이런 애들 나서 네, 아, 그 되게 좋은 건데. 소카 대표는 구속됐나? 뭐 그런 구속조사? 수수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사용했거든요. 타다 같은 경우는 렌트 빌려야죠 지금. 타다는 계속 택시 쪽에서는 택시 쪽엔 솔직히 거기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고. 너무 기득권층이랑 좀 연결된 법들은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속도가 너무 더딘 것도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그 법들을 제정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득권층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라서, 왜냐면 국회의원한테 사주를 넣고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 상황이라서. 사주를 넣으려면 뭐가 있어야 넣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 그 맞아. 당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변을 한 건데, 그 약간 그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손상봉이 제가 맘서치에서 알바를 했는데 저희 마트 사장님만 봐도 일상생활에 지쳐서 정치에 관련 관심을 갖기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만큼 뭔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일을 챙겨갈 수가 있으니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피해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절차라든지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이번에 좀 뭐 청와대 국민청원 같은 경우 되게 접근하기가 편한 그런 건데 그런 거 뭐 만든 취지 자체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 뭐 어디에다 말해야 되는지 뭐 어떤 부서에 말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여기에 일단 올리면은 이렇게 알아서 해주니까. 또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것도. 최근에 약간 좀 그거 유튜브 사건 엄청 많잖아요. 아 맞아. 성명준 구속, 그다음에 뭐 BJ 덕자 같은 경우에는 턱형과의 그 부당 계약으로 인해서 유튜브 채널도 뺏기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사실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가장 먼저 본 게 너무 바로 옆에서 너무 이래가지고 병원인들 있잖아요. 약간 병원인들이 무료로 맞아. 소송을 봤어요. 도와준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공인회계사나 변호사 같은 경우에, 변호사는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고 공인회계사는 우리나라 자본주의 파수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의 투명성이 가장 요구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저는 이번에 그런 변호사들 분들을 보면서 아 진짜 공익을 위해서 저렇게 자신의 똑똑한 머리를 헌신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보면 뭐 분식회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더 나쁜 그런 현상을 많이 오히려 그걸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그런 게 많으니까, 그 정부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만약에 그런 공익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더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약간 사람들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또 더 많은 리스크 테이커를 만들어서 사회의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인의 결론을 얘기하신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저 약간 찾아보니까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계속 자꾸 공익 사회적으로 이익을 되는 그런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진짜 저희 누님이 기자신데 이제 항상 이제 그 기사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뉴스를 보지 않더라도 많이 뉴스에 노출이 되는 편인데, 진짜 뉴스의 사회 일면 보면 10가지 기사 중에 9개는 다 안 좋은 일이고 1개만 그나마 좀 약간 마음 따뜻해진 일? 정말 좀 살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라도 공적으로라도 좀 약간 모두가 웃을 수 있게 공적인 부분이 먼저 발전이 돼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진짜 안 좋은 일밖에 없잖아요. 리스크 테이크 쳐봤는데 진짜 안 좋은 얘기밖에 안 나왔어요. 아까 그 유사행이 그거 프로그래밍 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저 그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리스크 테이크를 쳤는데 그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테이크를 쳐가지고 약간 똑똑한 사람들, 약간 자신의 그 똑똑한 머리를 이용해서 더 많은 이익을 본 사람들, 안 좋은 쪽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 보니까 딱 두 가지 나오더라고요. 그 나라에서 만든 구리 있잖아요. 구리 만드는데 50원 들어간대요.
구리 10원짜리 동전의 가치는 10원이잖아요. 근데 그 동전 하나 만드는데 50원이 들어가요. 구리값 때문에. 그래서 그걸 녹여서 판 거예요. 구리로. 10원짜리 5천 개를 녹여서 5억을 번 거예요. 와. 그러니까 개쩐다. 이게 머리가 진짜 좋은 거예요. 오, 개쩐다.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화폐 훼손죄라고 불법인데 네. 그걸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맹점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게 알았겠지. 그치 알았겠지. 모르는 척 하는 거지. 그런 거 보면 참 진짜 근데 약간 난 정말 세상 보는 눈이 조금 성인이랑 달라지는 게 아무도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 어떤 일을 한다는 그런 사람이 진짜 없더라고. 네. 자기가 무조건 이익이 있어야 한다. 이번에 변호사 그 덕자씨 도와준다고 했던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정배우가 뒤에서 자기 어그로 끌어서 그 변호사 분석을 해주고 돈 좀 뒷돈 좀 줬을 것 같고 그래서 변호사가 자기가 도와주겠다 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변호사가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짜로 도와주겠다고 한 거는 절대 목적이 없어서는 그럴 수도 있을 수가 있겠다. 없어요. 그러면 저 진짜 슬플 것 같아요. 그 변호사도 유튜버인 거 아니에요? 그 변호사도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유튜버가 무조건 커지고 자기 유튜버 네. 이게 다 요즘에는 그게 이익이 없으면은 누가 하겠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또 특히 유튜브 같은 뭐 어그로를 끌어야 이게 성공하는 맞아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거 제목만 봐도 막 엄청 자극적인 너무 자극적이에요. 편파적인 그런 게 있는데 하나 터지면은 채널이 갑자기 급상승하니까 또 저희는 이제 또 그거 보고 행복해하고 또 어린애들도 그거 보고 좋아하니까 요즘 뭐 만 5세, 4세 이런 애들도 다 핸드폰 음. 유튜브 검색해서 보람. 솔직히 그게 보안주가 아니더라도 근데 그런 게 더 재밌거든요. 솔직히 말해 저도 그런 게 더 재밌거든요. 근데 네, 그 뭐지 유튜브 영상 올리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서 제일 슬펐던 거는 주변에서 그 친한 애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아 그럼 무조건 제목 자극적으로 뽑아야 된다고 이 얘기 나오는 거 자체가 너무 슬펐어. 그러니까 뭔가 뭐 이런 아이템 어떠냐, 뭐 이런 계획은 어떠냐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제목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썸네일 맞아. 무조건 자극적인 막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 표정 막뭐 근데 또 엄청 막상 농담 표정 해주고 맞아, 맞아. 모자이크 해주고 그러면은 뭐지 이거? 막상 별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토론이 이거부터 시작해. 진짜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진짜 공적으로 좋아질 일이 없겠다. 사회적으로 이런 풍토가 바뀔 일이 없겠네. 이게 돈 벌려면은 리스크 테이커 그러니까 돈 벌려면 시스템 자체가 어려워. 리스크 테이커가 살아남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아 그냥 더 이상 점점 더 없어질 것 같네. 그냥 아 그 공익을 위해서 리스크를 그치, 테이킹하는 사람이 좋은 없는 것이다. 의미의 리스크 테이커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 근데 또 그걸 제외하고서라도 개인적인 공익 말고 그냥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들만 봐도 요식업의 90%는 요즘 다 망한다잖아요. 아 그것도 리스크 테이커. 사실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으로 번 돈 모두 다 기부를 하고 맞아, 또 맞아. 맛있는 레시피를 많이 공개를 해가지고 저희들을 행복해 해주지만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권들만 보면 일반 소상공인들한테는 진짜 지옥이거든요. 백종원이라는 가격도 싸고 네 되니까 맛도 훨씬 맛있는데 또 가격도 엄청 싸고 또 뭐 금요일 경제처럼 걔는 일단 크니까 네. 재료도 싸게 더 떼올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백종원 진짜 나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사람들 보면 또 백종원이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백종원이 죄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진짜 그냥 맛있는 음식 만들어 네. 기술 알려주고. 자기가 그냥 네. 되게 맛있게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잘 개발하고 잘 PR하는 거야 자기 방송에 잘 나와서 이렇게 하고 그만큼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노력을 했겠지. 정말 이 기회 균등 분배와 그 재산의 양극화를 줄이는 방안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계속 그 가다 보면 네. 공산주의로 가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어떻게 보면 영리한 사람들이 더 많이 벌게 되고 이게 세상이 원래 불공평한 것 같아가지고 평등하게 될 수는 없으니까 모든 사람들 똑똑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려면 교육 맞아. 네, 약간 자기가 잘하는 걸 찾으면은 되게 그죠? 좋을 것 같아.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 지금 초등고등학교는. 전 진짜 제가 그 꿈이 제가 영상 쪽에 관심이 있는데 영상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걸 저는 23살 군대 갔다 와서 알았어요. 우리 스터디하자. 지금 아니야. 갑자기? 영상 스타. 근데 이게- 나 하루에 3시간씩 맨날 영상 뚝뚝뚝 하고 있어 지금. 근데 이게 이제 그 자기 부모라든지 그런 역할도 되게 중요한 게 맞아. 나는 갑자기 중학생 애가 1학년이 자기 자식이라 생각을 해보니 갑자기 저 영상을 너무 하고 싶다. 공부 갑자기 안 하고 영상 학원 다니고 그러고 싶다. 그러면은 선뜻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지원해줄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없죠.
저희도 있긴 있는데 거의 없죠. 거의 없을 맞아. 거예요. 저도 저희 부모님 맨날 공무원 하라고 그래도 시험 한번 해봤는데 별로더라고요. 나도 막 무조건 안정적인 걸 찾아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닌 맞아. 것 같아. 안정적인 거랑 찾아라라고는 또 아니어도 일단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놔야 네가 뭘 하든 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니까 일단 기회 선상에 출발선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가지고. 맞아. 대학을 대학교가 가놓으면 안 시작을 돼요. 하는 시작을 해놓는다. 이 원래 대학교가 뭔가 뭐에 뜻이 있고 학문에 뭔가 정말 관심이 있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원래 아닌데 그런 거. 맞아. 어느 순간 그냥 모두가 기본적으로 가진 출발선이 그냥 돼버리니까 성적 잘 나오는 거. 아예 그래서 그냥 하는 줄 알고. 프랑스처럼 대학 1대학교, 2대학교, 3대학교 맞아.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졸업 대학교를 공부를 다 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그냥 대학교에 진짜 가고 싶은 사람 다 갈 수 있게. 네덜란드는 제비뽑기로 의대는 갈까? 근데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수학 공부하고 싶은데 의대 가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비뽑기에서 아. 가는 거. 혹시 모집할 때 제한이 있는 거 아니야? 막 성적 몇 아, 이상을 네, 거기에서? 가고 싶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뽑기를 한다고. 아.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일단 들어오면 졸업은 어떻게든 하면 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졸업이 훨씬 졸업이 어렵다. 어려워. 네,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뽑아서 넣어도 졸업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졸업 어렵지 않죠? 졸업 어려운데. 이건 쉬운 편이지 엄청 쉬운 편이지. 그 호주에서는 30%만 대학을 간대요. 그냥 다른 나머지는 거의 기술직. 그냥 기술직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돈 많이 행복하게 벌어요. 사니까 대우도 먹고 사니까 잘해주고. 대우도 좋고 그러니까 일본만 해도 어. 대학 가는 비율이 되게 적지 거기는 애초에 취직도 잘 안 한다고 아르바이트만 해도 돈이 충분히 혼자 먹고 살 만큼 되니까 개인주의 플러스 그 알바 돈 많이 주니까 일본 택배 상하차 시급 8만 원이에요. 왜냐면 제 친구가 그 몸이 되게 좋은 친구인데 이거 마스크 몰래. 몸이 되게 좋은 친구인데 일본 도시자 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갔는데 애가 부모님한테 돈을 안 받아요. 많이 벌어서. 그냥 택배 공항에서 택배 상하차 일주일에 3번만 일하는데 한 달 용돈이 생기고 우리나라 직장인보다 돈 더 많이. 왜 그쪽은 그 젊은 인재 힘센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진짜로.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래가지고 진짜 돈 진짜 많이 벌어요. 투자 쪽도 엄청 많대잖아요. 왜냐면 맥도날드 알바랑 노래방 알바 두 개만 해도 맞아, 이미 맞아. 먹고 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바만 하고 사는 사람들 부르는 아예 명칭이 바이토라고 생각해요. 네. 아, 근데 전혀 그 프리타다. 참 멋지더라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거기 일본을 엄청 취업, 그러니까 기업에서 일할 사람 없어서 엄청 그런다는 말. 그래서 최근 일본 기업들이 외국에서 많이. 그냥 굳이 기업을 안 가도 자기가 막뭘 면접 보고 이렇게 안 가도 알바만 해도 되는데 먹고 살만한데. 그저 와세다 대학 다니는 형 얘기하는 거는 와세다 대학이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 좋은 대학교잖아요. 그런 대학교조차도 학점을 안 본다고요. 시험을 안 본대요. 학점을 안 보고 그 졸업할 때까지 그 활동 같은 것만 취직을 한대. 애초에 대학교에서 학점, 그러니까 이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잘 이수했냐 못 이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페이도 네. 뭘 배웠냐?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뭘 끌어냈냐 이걸 보는 거라서 오히려 활동을 많이 본다니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쟁이긴 한데 지금 저희 나라보다는 낫지 않나. 일단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고등학교 1학년부터인가? 그러니까 이제 문이과 통합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조금 더 들어봤더니 사실상 문이과 나누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말만 아, 통합시켜놨다고. 왜냐면은 교육 자체는 문이과 통합인데 자기가 수학을 뭐 가형할지 나형할지 자기가 정하는 거고 사탐할지 가탐할지 자기가 정하는 건데 어차피 이과 할 생각이면 당연히 가형에다가 가탐 정할 거고 문과에도 나형에다가 사탐 정할 거고 그러니까 그냥 말만 거의 이거는 허울뿐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일단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보니까 솔직히 너무 나누는 것도 별로고 그럼 차라리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대학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네, 자기가 원하는 거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서 듣는 거. 미드 같은 거 보면 막 그렇게 하던데. 미국 고등학교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기 그 학기 시간표를 자기가 짜는 거예요. 걔네도 그러면 수강 신청 스트레스 받아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과목을 여러 개 개설해놓고 이제 그거를 그 상담 선생님이 얘기를 해서 이걸 듣고 싶다면은 이거는 이 시간대에 있고 이 시간대에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걸로 짜주는 거지. 수학 그 경쟁을 하고 막 이런 거는. 나 이렇게 말만 들으면 우리나라 빼고 다 좋은 거 같아 진짜로. 아니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지? 아니 대신에 또 그런 건 좋은데 또 다른 나쁜 게 있으니까. 아니 저도 이제 외국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외국 고등학교 나왔는데 이제
진음이 형님도 알다시피 외국어고등학교는 영어랑 외국어 실수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팀플을 해왔고 발표 때리는 네, 거기에 대부분 수업이었고 수학과 과학과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안 배웠어요. 실수가 많이 낮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은 다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다 없애려는 취지잖아요. 20년까지는 없던, 아니 20년인데 25년인가? 물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맞고 공부를 못하면 외국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고 또 외국은 학비가 비싸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많아서 좀 약간 교육의 불평등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다르게 생각한 게 약간 진짜 좀 수학 과학 그런 약간 푸는 문제 풀이에 관련해서 좀 약간 마음에 안 들고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에 소질이 있는 친구들이나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외국에 가면 진짜 완전 좋은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차별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폐지하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안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물론 이제 기회조차 없는 친구들이 못 가게 되는 건 문제가 학비가 비싸고 그런 건 문제긴 한데 또 이게 사실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 자체가 사실 선발 기준 자체가 약간 공부 쪽으로 좀 치중돼 있어서 오히려 더 불평등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를 왜 굳이 없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어 고등학교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영어 하나만 봐요. 지금은 영화. 저 때도 영어 하나 봤어요. 아. 그래서 진짜 외국어를 좋아하는 애들이 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하는 거 뽑는 건 상관없다 생각하는데. 근데 외국어로 진학을 안 하니까 문제. 차라리 이제 다 외고를 들어가면은 어문 계열. 어문 계열을 무조건 지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한. 저희만 해도 벌써 그것도 경영하고 진짜 웃긴 게 솔직히 누가 중학교 3학년 때쯤 외고를 갈지 미리 거의 중3 때 생각해도 안 돼. 중2 때 생각한 다음에 준비해서 중2 때 중3 때 시험을 봐서 외고를 합격하는 건데 그때 나는 어문 계열 쪽에서 뭐 외교관이 되거나 아니면 통역사가 될 거야 생각했다가도 고등학교 때 꿈이 바뀔 수가 있어. 이게 재밌는데? 그러면은 근데 외고를 들어갔더니 자기 무조건 어문 계열 제약해. 이것도 약간 웃긴 거. 솔직히 특성화고를 얼마나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가느냐 싶은 게 그 중학생 뭐 저는 미술 입시를 했으니까 예중부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를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화실에 12시간씩 입시를 하는데 그게 걔네 선택이라고 할 수 있나? 그리고 그거를 걔네가 어떻게 알아보면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는 부모들이 알아본 애들이 가는 거고 저는 사실 그 대치동 쪽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그 동네에 살았던 거의 진짜 저처럼 막 별 그런 생각이 없었던 애들 빼고는 다 외고 특성화고를 다 넣었어요. 그 부모님들이 다 찾아주고 학원 같은 데 다니고 이래가지고 다 갔는데 그런 게 다 기회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나버리면은 물론 고등학교 때 언어를 좋아하고 이러면은 외고에 가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사실 우리 백세 인생인데 대학교 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 나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등교육까지는 최대한 동등하고 똑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특성화고나 뭐 외고 이런 학교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그렇지. 그건 맞지. 개인적으로는 그냥 초중고등학교 때 최대한 여러 가지 경험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약간 진로나 그걸 선택해서 만약에 대학을 진학을 한다면 전공도 꼭 뭐 점수 맞춰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쪽으로 가는 거. 왜냐면 전공도 사실 점수 맞춰서 가거나 어디 경영이 좋대. 그럼 경영. 아무것도 경영이 뭐 배우는지도 모르고 일단 경영. 뭐 점수가 안 돼. 근데 대학 네임 보고 영어영문과 가야지. 여기 중앙대 네임은 있으니까 영어영문과 가야지. 근데 막상 가면 또 자기랑 전혀 안 맞는 전공. 실제 경험. 자율전공 좋은 것 같아요.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전체 자율전공으로 들어가던데. 엄청 저도 막상 현명한 그걸 학교지. 점수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성대도 그러니까 뭐 어떤 대학도 보면은 좀 큰 단위로 광역으로 뽑아가지고 2학년 때 세부 전공을 정하는 건데 그것도 다 성적 순으로 뭐 통계라든지 뭐 경영 이런 애들은 좀 좋은 애들만 나와. 4.4 이런 애들 들어. 근데 우리 학교도 2000몇 년부터 20몇 년인가부터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전체를 다 그냥 뽑아서 넣는다는데 이게 또 그러니까 막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참 좋겠다. 1년 다니고 선택할 수 있고 하는데 막상 저는 디자인 입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문대나 수능 봐서 온 거랑 다른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는데 그냥 자율전공으로 들어온 애들이 미대를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지? 너무 싫어. 너무 지금도 모르는 것들이 어딜 비벼? 팀플하면은 막 자꾸 툴 이거 어떻게 써요? 너무 화나거든요 지금도. 네, 졸업하고 사귀는 쌓인 게 합격되는 거 많아. 나왔어요. 어. 이럴 거니까. 아 그리고 지금 책 못하는 애들이 공부 잘해서 치대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지. 너무 싫은데 이게 또 막상 내 밥그릇이 달리니까 이기적이게 되는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경영경제 뭐가 재밌어? 그 맨날 그 사회현상 분석하고 통계 내고 그 수치로 환산해가지고 그 숫자 쓰고 뭐가 재밌냐고. 돈 많이 번다니까 다 여기로 오는 거 아니에요? 영어 제가 공부보다 그래서- 낫던데. 제가 그럴 거예요. 영어 공부보다는 훨씬 나아. 나는 행복했어요. 2학년 때 딱 전공 배우는데 너무 재밌었어. 아 진짜 저 외부 다녔을 때도 진짜 저는 거기 너무 싫었거든요. 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저도 형처럼 약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가면 좋겠다 해서 나는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네? 그럼 내가 해가야겠다 해가지고 난 누나가 가고 그러니까 나도 오늘 가야겠다. 저도 누나가 갔어요. 누나 외우는 거 어떡하지? 가고. 그리고 나 그렇게 해서 너무 준비했는데 실패했는데. 근데 약간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장점이 있지만 또 약간 내가 공부에 집중하고 싶을 때는 집중하기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마음 맞는 이렇게 같이 공부하기. 교육으로 파고드니까 끝도 없네 진짜. 교육은 이게 제가 원래 예상했던 게 이 토론하다 교육 얘기 나오면은 1시간 뚝딱이다. 리스크 정도 엄청 이게 근데 하여튼 근원적으로 이게 문제라는 왜냐면 거죠. 다 교육 지금 시스템 피해자예요. 저는 중앙대학교 온 거 솔직히 말해서 후회하고 있어요. 전 아까 저는 왜냐면 편집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전 좋아하는 게 있어서 진짜 좋아하는 게 있어서 저는 영상 네, 이런 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런 거 빨리 찾은 거 아니야? 그래도 좀 빨리 이 정도면 빨리 찾으면 근데 저는 약간 좀 그래도 대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생각이 박혀 있어가지고 왜냐면 나도. 졸업을 해야 제가 원하는 일을 해서 저는 약간 솔직히 운동 쪽 관심 많고 그다음에 경영 경제에서 배워서 약간 운동 쪽이랑 결합해서 영상 쪽으로 진출하는 게 약간 꿈인데 근데 정작 저는 내년에 CPA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뭐야 갑자기? 이게 참 저도 근데 돈을 대주는 건 부모님이고 아 그치. 저 그것도 스스로 문제가 있지. 저 스스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데 그걸 충족하는 것도 저 리스크 테이킹을 감수하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렇지. 한강이. 네, 그냥 사실 이게 사실 일반인적으로 좀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할 걸. 저희가 말은 이렇게 해도 다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 인식이 진짜 그 여행 좀 자격증 공부하다 보니까 끝나면 여행 엄청 가야지 해서 여행에 관심이 많았는데 막 부부 중에 일을 하다가 퇴사하고 세계여행을 거의 뭐 3년 4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관련 글이 올라오면 댓글이 맨날 회의죠. 이런 사람들 항상 이때는 행복한데 갔다 와서는 행복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뭐 그러니까 그리고 남이 뭔가로 행복하면 그걸 못 봐. 그리고 뭐 지금이야 행복하겠지만 이게 정말 행복한 선택일지 저는 의문입니다. 뭐 갔다 와서 뭐 어떻게 잘할 거냐 뭐 본인이 막 그런 게 회의적인 댓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러지 약간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남 피해 안 주고 하겠다는데 맞아. 약간 한국이 사회 환경 자체가 남이 뭔가 이렇게 자기 판단이 생각했을 때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너무 이게 심해. 그래서 약간 그걸 신경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거의 많아서 리스크 테이킹 못 하나 봐요. 약간 진로도 지금까지 이렇게 경영 경제를 배웠으면은 약간 CPA가 당연하다듯이 약간 뭔가 가잖아. 해야 손을 안 보는 거 같아요. 맞아. 근데 거기서 진로 딱 바꾸는 게 진짜 갑자기 뭐 체육적으로 간다는 리스크 이러면 리스크 되게 웃긴 게 또 CPA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또 학점을 또 잘 받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또 저희 입장에서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학점을 못 받으면 어차피 취직 못하니까 또 CPA 하러 가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라니까요 그냥. CPA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아니면 난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을 그냥 많이 주니까. 그래서 CPA가 하기 싫은데 그 현직 회계사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누가 이 일을 하겠어? 돈 많이 주니까 그 맛에 그냥 버티는 거예요. 나는 약간 회계사 하고 싶던데 지금 제가 오빠 얘기께서 약간 회계 뭐 ERP라고 회계 프로그램 다루고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그냥 프로그램 사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읽어내거든요. 그래서 좀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매출 전표 떼고 매입 전표 떼고 돈 맞는지 계산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한국이 웃긴 게 잘 맞나 보네. 이렇게 잘 좋아요. 맞고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해서 잘 해도 회계사 자격증이 없으면 회계를 못 해. 심지어 진짜. 이렇게 한다고 시험 야. 준비를 해도 4년 합격을 한다는 만이구나. 보장이 없어. 만약에 그리고- 공부했는데
만약 못 땄다 그러면 바꿔야 돼요. 그리고 저는 되게 최대의 고민이 부모님은 그냥 졸업하기 전에 공무원 자격증 따가지고 공무원 하라 이거예요. 왜냐면 요즘 세대에는 공무원을 1년이라고 빨리 따야지 돈을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거야. 갈수록 늦게 취직할수록 안 된다고. 급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따는 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저는 쉽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한테. 나는 이런 직업을 가고 싶다. 근데 시험 기간이 좀 상소년이다. 졸업을 하고 또 해야 된다 했더니 아버지께서 너 졸업할 때까지 취업 못하면 그냥 구미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뭐 수학학원 하나 차려서 일하라는 식으로. 나랑 약간- 정말 근데 이게 강요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저를 원하시는 해요를 방향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 합격한 다음에 CPA를 따도 되는 거 아니니. 그 말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이게 저희 부모님이에요. 조심해주세요. 근데 약간 말이 근데 편하고 이게 있지, 말이 쉽지. 되긴 해, 되긴 한데 말이 쉽지. 막상 공무원 하면 하루 종일 일을 할 건데 그때 언제 CPA 자격증을 따고 머리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데 언제 일을 하고 사람의 타이밍이라는 게 이게 있는데. 너무 야구이 생각나. 근데 이게 또 공무원 한다 무조건 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네, 누나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도 엄청 불행해요. 어쩔 수 없이 공무원 자기도 그냥 공무원을 아예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뭐 집안에서 이상한 시골에서 일은 많고 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이러니까 다 그 때려치고 딴 거 하려고 막 하고. 그리고 맞아. 이거 대학교를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맞아. 일이잖아요. 난 대학교에서 배웠고 재밌는 일을 찾아서 써먹고 싶은데 쉽게 그럴 기회가 해야겠다. 없으니까. 그래 그리고 공무원을 하면 공무원 다들 막 공무원 하니까 한 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은 매달 버는 돈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최대 벌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맞아. 내가 죽을 때까지 일평생 벌 수 있는 돈이 계산이 되잖아. 맞아. 자기 개발도 많아. 정해진 그게 거야. 너무 싫어서 그것도 중간에 재미도 하기 없어. 싫다고 때려치면 유튜브 해야지. 돈 받고. 아니면 공수교. 그래서 요즘 몰라? 유튜브라고. 요즘 초등학교 보면 다 유튜브에 독자적으로 그 랩하는 교사 그래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진짜. 그렇다고 살 처음부터 유튜브 하지 뭐를 공무원 될 거야. 마음이 아파 내가 볼 때마다. 근데 이미 토론은 물건 들었어요 이미. 아니 원래 이렇게 해요. 원래 나 그때 되게 뭐라고 알고 나 있어.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데 배가 너무 근데 고프다. 난 되게 신기한 게 주변에 다 미대니까 그러니까 대다수가 미대니까 이런 진지한 얘기 다 동기들이랑 밖에 안 하니까 맞아. 우리끼리는 CPA라는 단어가 그치. 나올 일이 거의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악독하면 씨파라고 부르겠어요. 나 왼손 그거 외울 때 18, 18 이러면서 외웠는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진짜 달라. 우리 부모님은 딸기 전까지 졸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빨리 졸업하래. 부모님이 빨리 5년 주겠대 5년. 야, 그래도 너무 너 30살 전까지만 따라. 그 난 대신 합의가 안 됐어. 어? 난 합의가 안 됐어. 내 남자라서 그런 거 부모님이 약간 그럴 수도 있. 너 시간 좀 많다 약간 저 재수도 안 하고 군대도 빨리 갔다 왔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따기만 해라 너가 멍청하고 뭐 똑똑하다면 5년 주면 따지 않겠냐. 부모님 직업이 아버지. 아버지가 공인중개사 하시고 그러니까 둘 다 정년이 없으니까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하지 않았나? 아버지도 원래 회사 다니시다가 정년퇴직을 하는 게 무서워서 공무원 시험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한테 학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2년 동안에 고시 공부를 해서 공인중개를 따서 지금 일하신 지 2년 차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정년퇴직을 없애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나도 했는데 너도 너 왜 못하냐? 나도 머리에 거의 거의 이거는 그래. 나도 공인중개사 시험 2년 준비해서 땄는데 너는 왜 못하냐? 아버지 머리 물려받았으면 너 따겠네. 그러니까 내가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 의욕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좋아하는 게 따로 있는데 그렇지. 싫어하는 공부 돈을 위해서. 하기가 쉽지 않아. 이게 좀 진짜 나도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그런 리스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전문 직장을 좀 준비한 건데 실제 근데 붙고 나서도 약간 진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봐야지 해도 은근히 그게 잘 안 돼. 은근히 또 이거 하면은 너무 시간 길어지고 뭐 나이 29되고 30되고 이러면 취직도 안 하고 있어. 형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26. 형 근데 되게 일찍 하셨다. 모르겠어. 그니까. 군대 잘 난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수업 그게 그게 뭐야? 아니 그렇게 좋은 그런 건 내가 아니고 깜짝 놀랐잖아. 26살 현수막 걸리려면 3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사람당 일주일 알아야 되고. 24, 25, 26, 3년 동안 공부 뒤지게 해가지고 26살에 내가 걸어줄게 하나. 어? 그냥. 나 회사 우리 단순하게 축하합니다. 그냥 근데 26살 저 진짜 회사 따면요 진짜 지금 벌써 다 학교 생활 라이프 다 그려놨어요. 딱 근데 그게 안 된다 근데 생각해. 이게 놀아버릇해야 놀 수 있어. 맞아 근데- 노는 것도 해봐야 돼. 3년 동안 내 친구들이 지금 CPA 준비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막 그 지금 이제 2차 이제 2유에 남과 1유에 남과 이런 애들 있거든. 거의 대부분 걔네들 보면은 걔네들이 와가지고 맨날 막 한테 아 이제 뭐 하지 이러는 거야. 그럼 그냥 놀면 되잖아. 그랬더니 널 어떻게 놀아야 돼? 막 이러고 노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이제 한 3년 필사를 했어. 그러니까 아, 진짜 공부하다 느꼈던 게그 고시반에 가는 게 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서 기숙사 살았었는데 좀 늦잠을 자도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단 고시반에 형 근데 공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셨어요? 매번 다른데 8시 40분에 출첵하고 밤 9시 50분에 출첵이 있는데 대부분 11시는 넘어요. 아 그럼 그때까지 계속 공부만 하고 중간에 자기가 시간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리스트테이킹 하는 거 중간에 점심 저녁에 고 많을 수도 있는 운동 한번 갔다 오고 아, 사실 근데 나는 공부를 진짜 송공부가 짧은 편이야. 나는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운동 효과야. 운동 한 2-3시간 하니까 난 아닌데. 오빠는 미래를 좀 더 볼까요? 진짜 뭐 운동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맨날 아침에 일찍 와서 난 늦잠도 자는데 맨날 아침에 일찍 계속 와서 이러고 11시 반까지 공부밖에 안 하고 근데 그러면 일찍 죽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뭐 몇 년 동안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투자를 하는 거지 그치. 포커스를 하는 거지 와. 이거 나는- 기획 짜는 것도 난 중요해. 도저히 포커스를 못 하겠어 오빠 정도면 엄청나게 잘한 거 아니야? 아주 잘한 거지. 아니 난 일생에 포커스란 게 없는 사람이야. 넌 왜 포커스가 없니 일상?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런 공부는 안 하는데 활동을 엄청 많이 했었어. 그러니까 내 포폴 많이 했지. 외주도 막 한 10몇 개 했고 뭐 페어 같은 데도 나가고. 너는 공부를 하는 대신에 그런 쪽으로 그게 포커스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포커스인 거야 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니까 잘 살펴보면 난 지금까지 한 게 별로 없어. 너 대단한 거야. 나 순간 아무도 말을 안 했는데 너무 슬펐어. 나는 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기분이 좀 그렇네. 아니 하루에 3시간씩 영상 공부하는 게 대단한 거야. 지금 그냥 공부가 아니라니까? 그냥 내가 하루 종일 운동한 거 편집하면 3시간이야. 그게 공부. 그래. 아니, 근데 공부지. 그렇게 하면서 원래 재밌지. 그런 거를 너는 뭐 손해라 생각하지 말고 다 이제 인스타에 올릴 거예요. 자기만의 그게 있어야 돼 이제 있어야 되는 거 근데 같아 또 하다 보면 이것도 쉽지 않아 사실. 응 맞아. 자기만의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 진짜 요즘 엄마 아빠가 자꾸 운동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 진짜 못 올리고 다쳤으니까. 못 올리고 있거든요. 올리면 혼날까 봐. 운동을 하는 너 거지. 나랑 인스타 못 하려? 어? 아니? 아 우리 오늘도 합시다. 나 운동 근데 몰래 하지. 오늘도 운동한 거 없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거 굿즈버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래도 다행히 부모님이 약간 저런 거 한다는 걸 많이 말리시진 않는데 그래도 뭔가 걱정은 하시죠. 아니 이번에 그래도 자유를 따고 기분 좋고 그동안 방학을 여행 못 갔으니까 좀 간다 이렇게 그냥 빚내서 가겠다 근데 누나도 그렇고 엄마도 다너 빚인데 그거 그래서 뭐 이제 많이 벌 건데 뭐. 아 근데 형 뒤에 한 30분 자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 이제 슬슬 정리. 근데 1시간 넘었어요 1시간 넘었어. 근데 알바해서 그냥 가면 되지 않아요? 알바는 좀 하기 싫어 그러니까 원래 수험생활 하면서 알바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수험생활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뚫을 수 있는 자격이 됐으니까 알바는 안 하고 있으면 할 네 8천만 원까지 점점 얘기가 점점 더 산으로 가는 것 같아. 슬슬 정리하고. 나 하고 싶은 말. 약간 각자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고서 좋아요. 정리하는 걸로 합시다. 약간 리스크 테이커 환경이 조성이 되려면 가정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게 저희 부모님 아예 사업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를 공부시켰어요. 항상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공무원 가라고 하라. 엄마 아빠가 사업을 해보니까 이거는 못할 짓이다. 너무 수입이 적절치 않고 뭐 퇴직을 해도 돈도 없고 본인이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냥 그런 얘기 많이 해서 저는 그거에 되게 많이 생각을 해서 딴 길로 갈 생각 못했다가 이제 제 그 환경 속에서 CPA라는 걸 좀 찾아서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부모님과 합의를 해보는 겁니다. 오빠분은 근데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잘 사토 오빠는 부모님께서 오빠는 그렇죠. 공부를 아. 안 해가지고 부모님께서 아예 그쪽을 안 키우고 그냥 너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돈 지원해주고. 여기는 묵묵히 부모님 네, 하라고 저는 공부했더니 그 공부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와, 수학을 되게 진짜? 좋아하니까. 따뜻하고 이거 화나네. 이게 수학을 좋아하니까 나머지가 자동으로 성적이 올라. 수학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성적이 오르니까 갈 수 있는 선택권이 많아진 거죠. 진짜 수학을 좋아했다. 그 한마디가 난 정말 부럽고. 그 부모님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얘는 이쪽으로 키우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가정환경 자체가 어느 정도 리스크 좀, 테이크가 네, 키우는 많이 거에 영향을 좀 주는 것 미치지 같아요. 않나. 생각의 범위를 바꾸는. 저는 얘기를 해보니까 역시나 아직 한국은 멀었다. 어릴 때 특히 이제
유아 때부터가 뭔가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인성교육도 아유, 그렇고. 제가 사촌 동생 있거든요. 사촌 동생 있는데 판교사예요. 분당에 판교사인데 그쪽 교육률 엄청 세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그 여름방학 때 동네 친구들이 없어 놀질 못한대요. 다 해외는 해외로 그 어학연수 가지고. 그러니까 애기들이 초등학교 어학연수를 안 보내면 찐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그쪽 얼마나 교육률이 심하면 다 이렇게 애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보내니까 동네 애들 안 나왔으니까 어릴 때 뛰어놀고 그래야 잘 크는데 저까지만 해도 솔직히 좀 뛰어놀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 무리로 같이 뭔가를 하면서 사회성도 익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없이 그 무리로 해외여행을 보내버리니까 참 그렇죠.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좀 저를 더 오히려 되돌아보게 됐어요. 말은 되게 좀 그럴듯하게 하는데 저한테 대입해보니까 저 역시도 그냥 일반 범부에 지나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 좋은 사람들이 삼국지에 나오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들이 다 그냥 저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라도 앞으로 생각 고쳐먹고 뭐 지금 이미 늦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본주의의 파수꾼이 되도록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좀 계속 이상하게 좀 튀는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교육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 개인적인 얘기 하자면 이걸 계속 보면서 대한민국의 그 대표적인 리스크 테이커는 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기말고사 보다가 보기 싫으면은 하기 싫은데 하고 자대고 이렇게 밀고 잤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시험지를 가져가면은 아빠가 칭찬을 해줬어. 너 진짜 큰 사람이 될 거다. 넌 어쩜 이렇게 대범하냐. 이게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막 제가 보통 공부를 잘했는데 각각 성적이 막 100등 넘게 떨어져도 엄마는 혼내는데 아빠도 혼내는데 난 어차피 성공할 거야 이러고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큰 사람이 될게요. 대한민국의 대표 리스크 테이커는 나다 이러길래 난 사실 개개인이 다 리스크 테이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난 큰 사람이 될 거다. 다들 그런 거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시험 점수 이걸 빵점 맞으려고 문제 풀어가지고 다른 거뭐 해보지 난 않았어요? 그런 적 빵점을 외워. 그러니까 한번 빵점 맞아보고 싶어가지고 지금 빵점 빵점 안 맞은 맞으니까 사람이 진짜 천재란 거예요. 저 해봤거든요 예전에 그 중학교 때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한번 마무리. 안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정리를 하고 얘기해서 느낀 점. 한 번씩 저도 했지. 아까 느낀 점 말 안 해가지고. 근데 다 용모 형이 다 예쁘게 편집해줄 거예요 맞아. 리스크 테이크 저 사실 몰랐거든요. 그냥 영어만 알았지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몰랐는데 약간 오늘 토론 통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들어서 약간 사회를 보는 눈이 좀 넓어진 시각이 좀 넓어지고 생각 좀 넓어진 그 정도 저 혼자 생각하기에는 생각이 너무 좁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나도 좋았어? 너무 좋았어. 약간 이런 자리 오는 거 후회하지. 나는 그 개개인의 그 일상생활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 현아 너는 어떻게 자라왔고 현아는 어떻게 자라왔고 지동이 형은 어떻게 자라왔고 지동이 형은 나랑 똑같더라고 보니까 살아오기 누나 몇 살 차이세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 오늘 토론은 이쯤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